해양도시 부산의 해안선 길이 총 408.8km. 긴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겨울바다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연의 소리가 가득 담긴 겨울 바다를 함께 걸어보시죠. 환하게 불 켜진 항구가 반기는 곳, 기장 이동마을입니다. 이곳은 1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깊은 어둠으로 정막을 가득 메운 겨울 새벽을 그 어느 곳보다 빨리 맞이합니다. 형님 일찍부터 준비하시네요. 예, 지금부터 가야 오전에 마칩니다. 보통 이 시간에 계속 이렇게. 예, 아, 어머니들 지금 되면 다 나갑니다. 다시. 새벽잠을 깨고 나온 어민들은 하나둘 출항 준비를 하는데요. 몇십 년을 타온 배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 이 건물 돼가지고 그렇지, 형님. 넘어지면 거의 다친다니까. 새벽 이슬이 맺히기도 전 기장 어민들은 그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겨울 바다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네, 가는 길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한 3분? 아, 가깝네요. 예. 오전에 이렇게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춥고 어두운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자라는 미역을 수확하기 위해서인데요. 찬바람 맞으며 채취하는 이 기장 미역은 과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아, 이거는 오후에는 여기는 남해 동부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갑니다. 오전에 일을 끝내야 돼요. 보통 10월 한 중순에 이 미역을 심어가지고요. 12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3월 중순까지 미역 수확을 합니다. 지금 나온 미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역은 약간 이제 크기가 중급이라 가지고 이거는 염장 공장, 가공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염장 미역으로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 기장 미역은 거센 조류를 견디고 자라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그래서 쫄쫄이 미역이라고도 불립니다. 거친 물살을 견디는 미역처럼 어민들은 배 위에서 칼바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춥죠. 추운데 다른 직업도 뭐 겨울에는 안 추운 데가 있습니까? 입주고 바다고 그죠? 근데 뭐 해나가 하는 게 일인데 춥다고 안 해갖고는 안 되죠.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이거 일하다 보면 뭐 일에 집중해야지. 생각하면 뭐 사고 나지. 다른 생각하면. 부산 기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미역 특구 지역인데요. 기장의 어촌 사람 대부분이 미역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호흡이 진짜 좋으십니다. 호흡이 잘 맞아요. 그 말씀도 근데 별로 안 나누시고 그냥 다 살아가시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어둠에 가려져 있던 미역밭이 수평선 너머까지 넓게 펼쳐집니다. 쫀득하게 잘 여문 미역들을 줄줄이 걷어들이면 어느새 배는 만선의 꿈을 이룹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미역이 하루에 10톤. 찬바람이 불 때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떠이러 나가야 돼. 또 나가셔야 돼요. 한번 해봐봐요. 좀 쉬시다가 나가시는 건 아니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셔야 돼요 또. 작은 포구 중심으로 형성된 기장 이동마을. 1970년대부터 미역을 대량 생산하면서 마을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민들이 배를 타고 미역을 실어 나르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역 건조가 한창입니다. 미역은 원래 추운 날 해야 됩니다. 날씬 날 하면은 미역이 뭉개지. 묽어지. 좋죠. 마음이 확 튀고 항상 바다 보면은 좋아요. 항상 뭐 울적할 때도 그렇고 뭐 항상 우리 바다는 보고 살아도 바다 나가면 좋아요. 평생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왔지만 그 바다가 내어주는 품은 변함없이 넓고 아늑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미역을 널어야 하는 건조 작업은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민들이 많이 줄어서 이 정겨운 풍경도 사라질 위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남한 사람들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널 사람 없어가지고 미역 너는 그것도 뭐 건조 미역은 많아고 저는 염장 미역 다 하지. 세월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또 풍경이 많이 바뀌겠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긴 세월 동안 이동마을 사람들의 삶과 생계가 되어준 기장 앞바다. 이곳에서 그들의 자맥질이 더 오래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기장 이동마을에서 10여 분 정도 떨어진 해변 임낭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부산 갈매길 21개 코스 중 첫 번째 코스인데요. 탐방로의 시작인 만큼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합니다. 임낭해수욕장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고운 모래사장을 걷기에 참 좋은데요. 해안가를 따라 걸으면 여름 바다와는 다른 한적한 분위기와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주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해수욕을 즐기러 많이들 찾기 때문에 바닷가 주변에 민박집이 즐비합니다. 이곳 임낭해수욕장에서 시작된 부산 갈매길은 기장 오랑대까지 이어집니다. 오랑대에 최근 새롭게 산책로가 조성됐는데요. 기장 해안선을 따라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소나무 숲과 드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진 송정입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송정바다를 즐기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트도 한번 할게요. 하트. 송정바다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떼의 군무를 눈앞에서 보니 장관인데요. 잠시나마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언니가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아유 망했다. 갈매기 만나 먹어라. 저희가 세종에 사는데요. 세종에는 여기 바다가 없어서 여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부산에 왔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서 진짜 갈매기하고 바다 보니까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찾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낭만을 좋아해요. 여름 바다보다는 우리도 친구 갈매기도 보고 또 넓은 또 바다도 보고 인간들도 이 바다처럼 이 풍족한 그런 그 마음 그 자세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바다를 찾은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바다를 찾은 이들의 표정은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이곳 송정바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겨울에 즐기는 서핑입니다. 송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서핑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서프보드를 이용해 파도를 타는 서핑과 서프보드보다 부력이 좋은 두툼한 보드 위에서 패들로 노를 젓는 패들 서핑. 그리고 모래사장 근처에서 파도를 즐기는 스킨보딩입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 서핑 실력은 겨울 파도를 탄 자와 안 탄 자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추워서 바다에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서퍼들에겐 오히려 겨울 바다가 최적입니다. 네, 그 겨울에 이렇게 서핑 타러 오신 이유 있으세요? 이제 겨울에 사람이 여름에 비해서 서핑 타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파도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겨울에 특별한 경험차 오게 됐습니다, 친구들. 추운데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지만 뭐 서핑을 즐기러 온 이상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핑 많이 타보셨습니까? 저 처음 타고 겨울은 서핑 즐기기에 매력적인 계절입니다. 기압차가 커서 높고 강한 파도가 자주 밀려온다고 합니다. 서핑에도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한 파도에는 한 서퍼만이 탈 수 있는데요. 좋은 파도는 많고 사람 수는 적은 겨울바다가 서핑 실력을 쌓기엔 최고인 셈이죠. 이렇게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모습을 보면 겨울 추위를 잊게 됩니다. 수많은 서퍼들 중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서퍼가 있는데요. 멋진 백발을 흩날리며 몸을 풀고 있는 이분은 내일 모레 이른을 앞두고 있답니다. 뭐 파도만 있다면야 뭐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괜찮습니다. 겨울은 물속이 따뜻해요. 아, 물속으로 가는 네네. 4년 전 서핑을 배운 뒤 사계절 내내 송정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서핑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체중 관리는 물론이고 또 체력까지 키우고 있어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는데요. 제가 뉴질랜드, 호주 이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머리 허연 나이 드신 분이 타시는 걸 보고 와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 저 연세도 저렇게 타는데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매력 있어요. 그에게 송정의 겨울바다는 즐거운 놀이터와도 같습니다.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파도에 몸을 맡길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바다는 항상 좋아. 나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네. 찬바람도 너무 좋고 차가운 물도 좋고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일단은 아무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확 트이죠. 상큼 아주 칼칼한 매운맛. 바다, 모래, 갈매기. 그냥 좋아요. 그냥. 할머니는 송정바다에서 인생 2막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육지에서의 양영숙 씨는 백발의 노인이지만 바닷속에서의 그녀는 몸도 마음도 자유로운 청춘입니다. 청춘이기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거겠죠. 안 해보면 모르죠. 파도는 그 한 번을 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파도하고 싸우고 한 번 타고 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이런 맛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거 한 번 탐으로써 그 여운이 오랫동안 가요. 몇 날 며칠.
이곳은 송정에서부터 청사포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를 걷다 보면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해변이 보이는데요. 백사장이 모래가 아닌 까만 자갈들로 가득합니다. 파도와 자갈이 연주하는 협주곡에 귀를 기울이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이곳은 청사포 옆에 위치한 몽돌 해변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사지역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는데요. 몇 년 전 개방하면서부터 아름아름 찾게 된 숨은 스팟이 되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사이의 아름다운 포구 청사포입니다. 청사포는 해운대 3포 중 하나로 푸른 뱀의 전설이 깃든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와 대조되는 어촌 마을의 풍경이 고즈넉하고 정겹습니다. 청사포 하면 바닷가에서 구워 먹는 조개구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맛도 맛이지만 바다 경치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또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해변 열차는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덕분에 작은 포구에서 부산의 색다른 해양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어촌 마을을 둘러다 보면 마을 곳곳에 귀여운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자국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마을의 마스코트, 길고양입니다. 청사포는 예부터 길고양이가 많이 살았는데요. 몇 년 전부턴 청사포 고양이 마을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마을 기획자인 유용우 씨 덕분인데요. 제가 처음 청사포를 알게 된 거는 2010년도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부산에 온 지 2년 차 됐었었는데 이 마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양이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뭐 제가 본 것만 벌써 10몇 년 넘게 챙겨주신 분들이나 밑에 이렇게 바닷가 쭉 내려가다 보시면 카페나 식당들이나 조개구이집 같은 곳들도 고양이들을 이렇게 뭐 과하지 않게 챙겨주시고 그런 문화가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들을 쪼르륵 이어서 사람들이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고양이들 돌보는 문화도 즐기고 이런 보호 인식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공생을 위해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안내문과 표지판을 설치했는데요. 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또 가게마다 한두 마리씩 보살피는 고양이도 생겨났는데요. 길고양이였는데 어느 날 저희 저기 돌담 앞에 와 있길래 저희가 막 간식 주고 했더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왔었어요. 뭐 사실 여기가 고양이 마을이기도 하고 손님들도 고양이 마을로 조금 생겨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양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어요. 사실 고양이 마을이 되기 전에는 차디찬 길 생활조차 눈치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길고양이를 껄끄러워하는 주민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위생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더하니 점차 고양이를 반기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콩이. 이거 우리 주위에 고양이들이 한 5마리 있는데 내 밥 준 애들이 그 새끼인데 겨울 되면은 그 애들이 거의 90%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키워갖고 여름 되면 이제 풀어주고 또 새끼 놓으면 또 다 살려갖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제가 고양이 아빠가 됐어.
까치리 그래. 그 병원은 안 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가 살기에 친해 환경이라 해야 되나? 청산포가 바닥까지만은 의외로 따뜻해요. 뭐 뒤철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들판이라든지 얘들이 살기에 최고 적당한 장소인 것 같아요. 또 주위에 그 청산포 분들이 마음이 다 따뜻한 것 같아요. 다 집집마다 그 집 주위에 고양이들이 한두 마리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먹이와 온기가 부족한 겨울은 길고양이에겐 생사가 갈리는 혹독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곳 청사포처럼 정이 가득한 주민들이 더불어 산다면 길고양이들에게 한결 따스한 바다가 되지 않을까요? 청사포 해안 산책로는 해운대와 광안리를 건너 이기대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이기대는 긴 해안선을 따라 기암절벽이 천연 조각 작품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거센 파도와 바닷바람으로 인해 바위가 깎이고 부서졌기 때문인데요. 파도의 작품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에 평평하게 깎인 바위는 예부터 신선과 선비들의 주 무대였습니다. 오늘은 민요 부르는 어머니들의 무대가 됐네요. 오늘 우리 저 동구문화원 거기서 오늘 화요일 수업인데 오늘 방학이 돼가지고 산행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노래. 너무 바다도 너무 좋고 산도 좋고 이래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는 중이에요. 집안에 있을 때는 좀 춥게 느껴졌는데 밖에 나오니까 오늘 날도 좋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너무 가슴이 탁 트이고 너무 좋습니다. 작품과도 같은 어머니들의 무대를 뒤로하고 이기대 해안 산책로를 걷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무역항 부산항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내외 물류 수송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곳은 구두만큼이나 등대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1906년부터 100여 년 넘게 빛을 밝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영도 등대입니다. 영도 등대는 2004년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었는데요. 드넓은 대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바다 풍경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건물 12층 높이의 등탑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데요. 계단 끝에는 거대한 등명기가 어둠이 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3층 높이의 목조 건물로 지금과 외관은 다르지만 부산항의 길목을 지키는 것만은 100여 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어둠이 깔리면 영도 등대 불빛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 빛은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밝은데요. 칠흑 같은 밤바다에 갇힌 선박과 어선엔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등대는 각기 다른 주기로 빛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최동단의 독도 등대처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독 긴 겨울 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 불빛과 함께 겨울바다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